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우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특정 변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변수가 자료형인지 혹은 문자열인지 혹은 정수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 2, 3 숫자 형태를 저장할 수도 있고 작은 따옴표 3을 사용하여서 해당 변수가 문자열일 수도 있는 점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정말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실수하기 때문에 조금은 깊숙이 다루어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오늘 배울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이전에는 특정 변수에다가 하나의 값만 저장했다면 이번에는 리스트나 딕셔너리, 튜플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또한 정말 상당히 기초적이고 정말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분도 정말 깊숙이 또 이해 안 되시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나 영상 시청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 혹은 좀 고쳤으면 좋겠는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피드백해서 조금 더 수정하여서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기초 데이터 저장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영상에는 특정 변수 하나에 특정 데이터 하나 1대1 대응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A는 1 이런 식으로 말이죠. A는 1은 조금만 복습하자면 A는 1은 인테저 정수형을 뜻하고 A는 이제 작은 따옴표 1을 하면은 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숫자 1, 2, 3이 아니라 문자열 1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많이 쓰이죠. 왜냐하면 파이썬을 궁극적으로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오버뷰를 하자면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희는 이전에는 이 각각의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에만 저장하였지만 이제 이것을 하나의 변수로 말할 것입니다. 이 전체 1, 2, 3, 4를 말이죠. 이 각각의 데이터들은 특정 인덱스를 가지고 또 구분을 가능하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만의 특정적인 데이터 저장 방식, 이것을 리스트라고 하고 딕셔너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딕셔너리라는 것은 A 땡땡 1 그리고 B 땡땡 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의 값을 말해줘 라고 하면은 1이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앞에서 A는 A 땡땡 1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B를 말해줘 라고 하면 3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을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딕셔너리가 영어로 사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값을 불러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오버뷰이기 때문에 너무 굳이 이해하시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첫 번째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정말 많이 사용되고 저는 개발하는 와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리스트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대괄호를 치고 안에 변수 콤마를 기준으로 변수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괄호 치고 1, 2, 3, 4 이렇게 넣는 것과 같죠. 이 특정 리스트를 정의하는 것은 여기 아래에 표시된 것처럼 A는 대괄호 1, 2, 3, 4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리스트 안에는 str 문자열도 들어갈 수 있고 인테저 정수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리스트 안에 리스트도 넣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각각의 리스트에 정의한 1, 2, 3, 4를 넣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1은 A의 0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값이기 때문이죠.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는 1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A0은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첫 번째 값은 그러면 A1은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2는 문자열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리스트를 정의할 수 있어요. 이 리스트를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 예를 들어서 엑셀에 정말 많은 데이터 값이 있으면 이 많은 데이터 값들을 모듈의 리스트에 넣어서 리스트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빼고 예를 들어서 1000보다 큰 데이터는 빼고 1000보다 작은 값만 불러와서 나는 다시 리스트를 만들고 해당 리스트에서 뭐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혹은 뭐 평균 값을 내서 평균을 수출한다든지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A를 이렇게 정의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값을 추가하거나 값을 삭제도 할 수 있어요. 어펜드가 영어로 어펜드지만 한글로 뜻하자면 더하다입니다. 이 리스트에 5를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 2, 3, 4였던 리스트는 5가 추가되어서 1, 2, 3, 4, 5가 되는 것입니다. 자, len 렌은 랭스예요. 랭스가 뭐죠? 길이죠. 이 리스트의 길이를 말해보는 거예요. 이 리스트의 길이는 지금 1, 2, 3, 4 총 4개밖에 없기 때문에 len A를 하면 4가 돼요. 자, 이게 또 왜 중요하냐? 나중에 제가 forLoop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forLoop를 돌릴 때 모든 리스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겠다 싶으면 이 리스트의 길이만큼 forLoop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좀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지금 forLoop를 배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강의를 찍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forLoop를 설명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ppend 5를 하고 난 후에는 길이가 총 5개가 되기 때문에 len A를 했을 때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을 바로 지금 파이참에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는 1, 2, 3, 4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한번 구성해 보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값 1은 어떻게 표시한다고 했죠? A0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A0을 하면은 A0을 하고 프린트 A0을 한 후에 실행을 눌러보면 1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1은 리스트 A에서 첫 번째 값을 불러오게 된 거죠. 그럼 첫 번째 0 말고 첫 번째 인덱스를 가져오면 당연히 2가 출력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3이 출력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 2의 값은 인티저지만 3의 값은 문자열을 뜻합니다. 이걸 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러면 print type AE 그리고 print type A1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A2는 현재 이 3을 뜻하고 문자열 3을 뜻하고 A1은 지금 현재 이 2를 뜻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타입이란 것은 이 해당하는 값의 유형이 뭐냐, 이 변수의 값의 유형이 뭐냐, 뭐 문자열이냐 정수형이냐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2인 문자열 3을 뜻하는 것은 str 스트링 형태다, 문자열이다. 그리고 A1은 인테저 정수형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지우고 A는 리스트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A의 A 리스트에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append 5 말 그대로 A라는 리스트에 5를 추가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print A를 하면 정상적으로 5까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n 여기서 len A print len A 그리고 여기서 print len A.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값을 예측해 봅시다. 5를 리스트에 추가하기 전에 len A를 하면 당연히 4겠죠. 그 다음에 5를 추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값은 5가 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4와 5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은 length를 뜻하고 리스트의 크기를 정의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엑셀에 수많은 데이터를 다 불러와서 리스트에 저장하고, 예를 들어서 리스트에서 1000보다 작은 값은 떼고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서대로 정렬도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432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게 되면 A는 1, 2, 3, 4가 되고, 그 다음에 리버스 역순으로 정렬하라고 하면 4, 3, 2, 1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드를 제가 적어놨는데, 자, 현재 리스트는 A는 1, 3, 2, 4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A.sort를 하면 이것은 오름차순으로 1, 2, 3, 4가 출력될 것이고, 리버스 역으로 배열하라 그러면 4, 3, 2, 1로 출력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문자열 5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내가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거야, 컴퓨터야.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값에는 1, 3, 2, 4, 5가 있어. 근데 5는 문자열 형태야. 그러면 컴퓨터는 이 5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5가 클까 4가 클까를 이제 계산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 이 5가 정수 형태면 당연히 컴퓨터는 1을 알아듣고 4를 5보다 더 빨리 정렬하도록 하겠죠. 하지만 이 5가 지금 정수 형태가 아니라 문자열 형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럼 컴퓨터는 야, 나 값을 모르겠어. 이 5가 큰지 4가 큰지 어떻게 알아? 이 5는 문자열이고 4는 정수형이야. 문자열은 크기를 판단할 수 없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해? 라며 에러를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자, 대신에 1을 숫자 인테저 형태로 바꾼다면 4와 5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에러를 발생하지 않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이전 강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인테저형과 그 다음에 스트링 형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코드를 짜면 좀 에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 인덱스를 제거한다거나 특정 인덱스의 특정 값이 몇 개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리스트 함수입니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칠게요. 지금 나름대로 아무거나 치겠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엑셀에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야, 나 여기서 이 값이 여기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 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적은 값은 1의 값이 이 리스트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리스트 해당하는 리스트 카운트 숫자를 세워줘. 1에 대한 1이 들어가 있는 것을 숫자를 세워줘 라고 말하면 3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a count 문자열 1은 몇 개 있을까요? 당연히 0개입니다. 지금 앞서 리스트 안에 모든 값들을 제가 다 인테저 형태로 정의한 거 보이시나요? 하지만 제가 str1을 찾고 싶다면 당연히 없다고 컴퓨터는 인식하겠죠. 네, 여기까지 충분히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전 강의 영상이나 조금 더 앞으로 돌려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나름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스트 상당히 정말 중요합니다.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이 리스트를 통해서 다른 데이터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파이썬 내에서만 있는 딕셔너리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 사전을 뜻합니다. 먼저 표시하는 방법, 딕셔너리로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 3, 땡땡 3, 바나나 땡땡 4, 우주 땡땡 윤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또한 정수뿐만 아니라 스트링 형태의 모든 것을 다 저장할 수 있어요. 앞에 나오는 값들을 키라고 합니다. 애플도 키고 우주도 키고 바나나도 키입니다. 그리고 땡땡 뒤에 나오는 값을 value라고 합니다. 값이죠. 자, 이걸 왜 사용하냐 라고 묻는다면, 예를 들어서 A라고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A 바나나 라고 쳤습니다. 그러면 4가 떠요. 4가 나와요. 왜냐하면 딕셔너리 형태에서 바나나는 4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의할 때는 는을 쓰지 않고 땡땡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우주를 말해줘. 그러면 윤, 우주는 윤이라고 딕셔너리에서 정의했기 때문에 A 우주라고 하면 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 또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데이터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정 완료했고, 자, 애플은 3, 바나나는 4, 우주는 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A 딕셔너리의 애플 값은 뭐야? 라고 한 후에 실행을 눌러보면 애플은 3개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바나나는 뭐야? 바나나는 4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우주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뭐야? 우주는 윤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 값을 넣으면 밸류 값이 나오는 것이 딕셔너리입니다. 자,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리스트를 통해서 여러가지 데이터 타입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가지고 딕셔너리로 바꾸는 거죠. 이 값을 어떻게 바꾸냐? 자, a.keys 하면은 키 값들을 모두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서 앞서 딕셔너리에서 설정한 키의 값들은 애플, 바나나, 우주겠죠. 그러면 애플, 바나나, 우주가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딕키스, 애플, 바나나, 우주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밸류 값도 추출할 수 있어요. a.values 이런 식으로 하면 밸류 값, 딕셔너리에 들어가 있는 밸류 값들이 모두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모두 리스트로 바꿔볼게요. 프린트 리스트를 쓰고 a.keys 그리고 프린트 리스트 a.values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대괄호를 치고 대괄호를 통해서 키의 값들과 그리고 밸류의 값들을 리스트로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뜻은 지금 현재 딕셔너리를 리스트로 바꿨지만 이 말뜻은 곧 리스트 또한 딕셔너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어떻게 바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딕셔너리로 바꾸는 방법은 우선 키의 값들과 밸류 값들을 리스트로 정의합니다. 키의 값들과 밸류의 값들을 리스트 형태로 정의합니다. 자, 우선 키의 값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키의 값들과 밸류의 값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정의했을 때 dict, 이게 딕셔너리의 줄임말 dict를 하고 그 다음에 묶어라 키와 밸류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리스트 형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누르면 프린트 딕셔너리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딕셔너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앞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들은 무조건 리스트 형태여야 됩니다. 자, 제가 순서를 바꿔볼게요. values 그리고 keys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 설정한 밸류 값들이 키로 들어가고 앞에서 설정한 키의 값들이 지금 현재 밸류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방법뿐만 아니라 딕셔너리 형태를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 방법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선에서 딕셔너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고 forloop를 이용하면은 다시 더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다음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리스트 만들기 싫어. 리스트 말고 그냥 키 값은 특정하게 넣고 이 밸류 값들은 아무거나 넣을게 이렇게 생각해서
dict from keys. 키의 기준으로 밸류 값을 다 똑같은 걸 넣는다는 뜻이에요. 키 값만 다르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실행 눌러보면은 다시 실행을 눌러보면은 키의 값들만 지정해주고 키의 값들은 A, B, C라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A, B, C가 들어갔고 난 밸류는 다 똑같은 거 넣을 거야. 밸류스는 1, 2, 3이라는 리스트야 해서 밸류에 다 똑같은 리스트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난 이거 말고 밸류는 그냥 3으로 다 똑같이 넣을게 라고 말해볼게요. 그러면 해당하는 키 A, B, C에 다 똑같은 밸류 값 3이 매칭되는 거예요. 자, 또 보이시나요? 각각의 키에 똑같은 값이 매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딕셔너리는 특정 값을 다른 값과 매칭시키는데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이렇게 땡땡을 기준으로 특정 값 F라는 값을 3에 매칭시켰고 바나나라는 키를 4라는 밸류에 매칭시켰습니다. 자, 여기까지 딕셔너리에 대한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는 사실 리스트를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리스트뿐만 아니라 딕셔너리는 파이썬에만 있는 특정한 정말 좋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고 또한 튜플 같은 것도 있어요. 튜플은 이렇게 소괄호로 이용해서 사용되고 이 튜플의 장점은 내부의 값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리스트는 값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리스트가 14321이라고 된 리스트에 A0은 5로 바꿔 이렇게 말하면 리스트의 첫 번째 값은 5로 바뀌어요. 하지만 튜플은 값을 바꿀 수 없습니다. 튜플에 대한 것은 이것이 전부인데 일단 이 점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리스트를 만들어 봅니다. 리스트는 1, 2, 3, 4, 5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 A를 하면은 당연히 리스트가 출력되겠죠. 근데 여기서 A의 특정 값을 바꿔볼게요. A의 첫 번째 0번째 인덱스는 현재 1을 뜻하는데 1이 아니라 5야 라고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첫 번째 인덱스가 1이 아니라 5로 바뀌었죠. 하지만 리스트는 이처럼 유동적으로 플렉서블하게 바뀔 수 있지만 튜플 같은 경우는 한번 값을 지정하게 되면은 드디어 값을 바꿀 수 없습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소괄호로 움직이게 됩니다. A는 1, 2, 3, 4라고 하고 우선 프린트 A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자, 튜플 형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리스트와 동일하게 A의 값을 바꿔볼게요. A의 0은 5야. 그리고 A를 출력해줘 라고 하면은 에러가 뜨죠. 왜냐면 튜플은 이처럼 값을 바꾸는 것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에러가 뜨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튜플 또한 각각의 인덱스들을 출력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0은 1이기 때문에 1을 출력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인덱스에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수정이나 값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것이 튜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파이썬에 대해서 파이썬에서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았습니다. 이전 강의 영상에서는 각각의 변수에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하였다면 이번에는 특정한 데이터 포맷을 지정하고 그 데이터 포맷에 맞추어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해당 부분 중에서 솔직히 저는 물론 다 중요하고 다 설명될 수도 있겠지만 리스트만큼은 꼭 알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스트뿐만 아니라 딕셔너리 또한 파이썬에서만 특별히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딕셔너리 또한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조금 도와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강의를 시청하시고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나 제가 발전했으면 좋겠는 부분, 조금 더 수정했으면 좋겠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정해서 보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우주였습니다.